안녕하십니까. 와인 리뷰의 발행인이 되는 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론에 이어서 53강을 강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52강과 53강 사이에 거의 한 3주가 차이를 좀 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지금 한참 그 유럽의 와인이라는 단행본을 준비하고 있어 너무 거기에 휘말려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강론이 이어가지고 오늘 53강을 하는데 이 강론의 주제는 프랑스에 있는 사부아라는 와인 산지에서 온 사부아의 진객 그 두 가지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강론을 하게 된 몇 가지 약간 막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랄까, 제가 이 사부아의 와인을 서울에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부아라는 동네가 프랑스의 12개 와인 산지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의 와인 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와인을 쉽게 이렇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방의 와인들은 뭐 서울에 지금 잔뜩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프랑스 본토에 가서도 뭐 어느 샵이든지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면 와인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부아 와인을 주문을 했을 때 레스토랑의 주인이 미안합니다 하고는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이렇게 샵에 마가쟁에 이렇게 들려도 역시 사부아 와인을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와인 산지에서 나는 와인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의 강론의 주제를 삼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 와인을 사실은 한번 테이스팅 하고 싶어서 그날 이 와인이 서울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마침 이 와인을 들여오는 최 대표가 제 사무실에 돌려서 다른 일을 이렇게 상의를 하다가 마침 이렇게 사부아 와인을 갖고 온다는 이야기, 아마 한 1년 정도가 되었다 하니까 이 와인이 되게 제가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론을 한번 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좀 재미있는 그리고 특이한 와인이기 때문에 우리 유튜버들한테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와인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프랑스 사부아 와인의 이 산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프랑스 와인 산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밭 면적은 불과 2,200헥타밖에 되질 않습니다. 보르도가 무려 9만 헥타가 되는 데 비해서 2,200이라 그러면 뭐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와인 생산량도 연간 13만 헥토리터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실제 와인의 유통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의 특색이랄까, 알프스에 이렇게 준봉들이 이렇게 산이 내려와 있으면 그 산 비탈, 그러니까 평지에 그 약간의 언덕에 이렇게 해발 한 200에서 400m 정도 되는 비탈에 이렇게 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와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와인이 쉽게 우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은 이 사부아 와인 산지가 쉽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알프스 산악지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산맥으로 유명한 몽블랑이 있습니다. 그 몽블랑이 있는 곳이 바로 사부아 동네입니다. 몽블랑은 무려 4,807m나 되는 이렇게 가장 높은 준봉이죠. 그리고 부르제라는 또 호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제 호수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호수고 수심도 가장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알베르빌이라는 마을에서 동네에서 윈터 올림픽, 우리가 말하는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동네가 프랑스 전국에서 스키야들이 몰려든다는 것은 그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생산량에다가 숱한 스키야들이 와서 한겨울 마셔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와인은 한 전체 생산량의 5%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한번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산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2003년에 처음 2003년 지금 보니까 날짜가 10월 7일로 돼 있는데 이 산지에 들렸을 때 그 이렇게 본 모습을 스케치를 한 것이 이 이번에 제가 정리한 화려한 프랑스 와인이라는 이 책자에 정리가 되어 있게 한번 간결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른 초원이 펼쳐진 곳 그리고 멀리 흰 눈을 띠고 있는 알프스의 준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 정말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이다. 상기슬 포도밭들이 자연의 웅장한 모습에 감싸여 한 폭의 그림자처럼 펼쳐진 곳 이것이 바로 사부아 와인 산지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그때 느낀 이렇게 몇 자 글을 적었던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사부아 와인의 본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사부아 와인을 이렇게 갖고 오는 이 대표한테 오늘 유튜브를 하는데 내놓을 수 있는 와인이 뭐냐 했더니 두 가지 와인을 저한테 오늘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멘 루이 마냥 그랑 오르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랑 오르고 이 와인이 그랑 오르고의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지금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빈티지는 2015년이고 AOC 요사이는 AOP하고 AOC를 같이 이렇게 혼용을 하니까 AOC는 웽드 사부아. 이 사부아 지방에 이렇게 섹터가 네 군데 이렇게 AOC 와인 산지가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웽드 사부아입니다. 웽드 사부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루이 마냥의 그랑 오르고가 웽드 사부아의 와인입니다. 사실은 이 웽드 사부아가 4개 AOC 와인 산지 가운데서는 가장 산출량이 많고 넓은 포도밭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부아에서 나오는 와인 가운데 80% 이상이 여기서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을 빚은 포도의 품종은 루산느 100%로 되어 있어요. 루산느. 이 와인이 갖고 있는 특색은 이렇게 옐로우 그리고 골든 컬러로 되고 아주 화사한 산미를 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의 매칭은 두말할 것 없이 화이트 와인에 특히 이 프라이드 푸아그라나 가리비나 다음에 크림 소스의 생선 디쉬가 아주 잘 맞는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들 이렇게 한국 음식에는 굴전과 해산물 요리가 당연히 화이트 와인이니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 놀라운 일은요. 보통 우리들이 화이트 와인의 라이프 사이클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얼마 정도가 되냐 이럴 때 최대로 보면 한 9년 정도로 보고 4, 5년 때가 가장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 와인이 노트를 보고 제가 놀랐던 것은 최대 15년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아마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렇게 약간 찬 겨울에 이렇게 눈을 이고 있는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나온 와인에 대해서 다른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 나온 와인보다는 아마 좀 더 이렇게 롱거한 생명력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와인은 도멘 루이 마냥인데 역시 같은 생산자인데 이 타이틀은 브랜드는 루세트 드 사부아입니다. 루세트 드 사부아. 저는 약간 지금 이 친구는 웽드 사부아라는 AOC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 이 루세트 드 사부아는 두 번째 이렇게 랭킹되는 4개의 사부아 AOC 산지 가운데 두 번째 이 와인 산지의 이름 타이틀 자체가 루세트 드 사부아입니다. 이 역시 이제 AOC 중에 하나인데 포도 품종은 알테스라는 포도 품종을 100% 활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은은한 황금색에다가 스모키 향이 있고 약간 솔티한 풍미를 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통 이렇게 화이트 와인이 오크통에 들어가서 숙성되는 기간이 3개월, 6개월 아주 좀 이렇게 길면 한 1년까지 나가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이
루세트 드 사부아는 무려 11달 동안 숙성을 거쳤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노트가 토스트한 내용이 난다. 왜? 화이트 와인이 오크통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약간 이 구운 빵 냄새가 나는 것은 막 가장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와인과의 매칭에 있어서는 바닷가재 구이나 굴요리나 송어 석화구이 등이 좋고 우리 뒤시에서는 굴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도 품종을 대해서 조금 이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사부아르는 동네가 이 프랑스의 그 제일 동쪽에 있는 오지입니다. 오지 이렇게 깊은 그 산중에 이렇게 조그마한 위에 보면은 조그만 우리 시골에서 이야기하는 밭대기 정도의 작은 포도밭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오지에서 와인이 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큰 대도시하고 큰 대처하고는 이렇게 교류가 아무래도 적을 것 같습니다. 해서 포도 품종이 어디 외지에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름이 붙는데 원래 아까 제가 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구랑 오르그의 포도 품종을 루산느 100%라고 이야기했는데 루산느. 그런데 이 사부아에서는 루산느라 그러지 않고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베흐제롱. 이 베흐제롱이라 해가지고 루산느와 베흐제롱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와인은 브랜드 AOC 자체가 루세트 드 사부아로 되어 있는데 루세트가 사실은 포도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 품종이 현지에서 쓰는 루세트 포도 품종이 이름이고 원래는 알테스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해서 알테스가 루세트가 되고 루산느가 베르제홍이 되고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제가 이 와인을 책을 정리할 때 아는 이야기인데 원래 베르제홍 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 베르제홍은 루산느라는 사실을 현지의 포도 생산자들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1960년에 이렇게 저명한 육종학자 이름이 클로우드 발라똥인데 클로우드 발라똥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포도 품종을 체크하다가 이 동네에서 쓰고 있는 베르제롱이 바로 루산느라는 포도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루산느를 라벨에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은 대단히 캄캄한 오지인 것 같습니다. 그 오지의 순수한 자연의 와인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내놓았습니다. 끝으로 제가 늘 이렇게 와인을 이야기할 때 여적을 이야기하는데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부아라는 땅이 이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60년 이후부터 이 사부아하고 또 하나 저쪽에 프로방스에 있는 유명한 세계적 관광지인 니스가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프랑스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사고 팔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1848년부터 이 사르디냐 왕국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국을 이렇게 정복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 교황령하고 움브리아 이런 동네들이 전부가 다 프랑스의 영향력에 있어서 어느 면에서 프랑스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지배적인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의 동의 없이는 도저히 국토를 통일할 수 없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프랑스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의 황제였는데 황제가 2개 땅을 공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는 그것을 양해를 하고 양도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 의해서 땅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이 사부아가 원래는 이탈리아 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와인을 들여오는 안시 와인의 대표가 최정은이라는 분인데 보르도에서도 공부를 하고 지금 제가 듣기에 건국대학에서 PhD까지 했다는 매우 학구적이면서도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갖고서 늘 이렇게 소외된 아니면 오지된 땅에 좋은 와인을 찾아가지고 한국 시장에 갖고 오기 때문에 제가 늘 이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이렇게 서로 같이 교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오늘 제가 유튜브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